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김은영입니다. 네, 제가 요새 좀 내신 기간이어서 이제 늦게까지 일하고 밤에 좀 야식 먹고 하느라 좀 오동통해졌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수업 때마다 어떤 친구가 막 저한테 쉬는 시간마다 와서 귓속말로 선생님 잘생겼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얘가 나를 맥이나 뭐 이런 되게 그래서 약간 항상 이게 올 때마다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마우면서도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는데 이제 방학 되면 다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방학 수업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짧게 2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어휘랑 문법인데 사실 조합 자체가 조금 새롭게 느껴지실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알아요. 지금 방학 때 뭐 독해하기 바쁠 거고, 문법하기 바쁠 텐데, 또 짧잖아요. 그래서 그 짧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시너지를 최대한 날까라고 좀 고민을 해서 수업을 구성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어휘 수업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수업이어서 이걸 공부했을 때 아이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있겠다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2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그 고양이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는데요. 왼쪽,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둘 다 귀여워요. 둘 다 귀여운 건 맞는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어휘 공부라는 게 당연히 저도 알아요. 이제 암기 열심히 하고 지금 아이들도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근데 거기서 제가 조금 더 도와줄 부분을 찾는 게 이 어휘 수업이고요. 어휘 공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정말 이 사진 같은 느낌이 정말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휘적으로 되게 날이 서 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어휘 수업을 할 때거든요. 그럼 저도 매주 수업 준비하면서 어휘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 뿌연 사진이 이걸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이 되게 뿌옇게 읽히던 게요. 정말 또렷하게 읽힌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휘 중요하고 영어 공부하는데 가장 필수적이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뭐를 할 거냐? 사실 시중 단어장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어원편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뭐 유의어, 반의어 정리되어 있는 거 우리 아이들 지금 뭐 1학년 친구들은 유의어 시험에 많이 나오고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영영풀이 관련해서 시험이 나오는데 2학년도 혼동어휘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근편도 있고 비슷한 의미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휘 활용된 어휘들 있고요. 헷갈리는 어휘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전치사 쪽을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모아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정말 레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뭐 단어장 중에 어원편 있잖아요. 어원편만 파는 것도 솔직히 효율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자주 쓰이는 어원들은 공부해 놓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끝까지 파서 나중에 가면 오히려 그 어원을 외우는 게 또 일이 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진짜 많이 써먹는 애들을 딱딱 모아서 구성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존 지금 단어장에서 보면 아이들도 느끼겠지만 뭐가 되게 문제냐면 예문이 시험에 나와요. 근데 그 예문 퀄리티가요. 사실 되게 허접해요. 짧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문들을 되게 심플하고 그냥 단순하게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그 단어가 공부하고 공부가 되고 머릿속에 남으려면 실전 난이도 문장에서 이 문장에 박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예문까지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구성하는 걸 저는 이번 방학 어휘 수업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이 이제 제가 구성하는 지금 어휘 구효제인데요. 이게 원래 예비고 1, 중3 애들 을 타겟으로 어휘 수업을 먼저 했었어요. 근데 예문들 짧죠. 이번 방학 수업 때는요. 고1, 고2, 고3 기출 문장들로 제가 구성할 겁니다. 이 단어들이 실제 모의고사나 독해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단어가 예문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길이감이나 특정 구문까지 포함해서 제가 예문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문들을 활용해서 제가 직접 뽑은 어휘들 정리하고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 그 전치사 프리포지션 검색해보면 이런 이미지를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모든 단어를 이렇게 이미지로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쉬운 건 쉬운 걸로 알면 되는데 특정 전치사는 이 이미지 하나만 딱 트이면 독해에서 정말 10번, 100번 써먹을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어휘 수업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오마카세 셰프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하나하나 필요한 유의어들 찾아보고 활용형들 찾아보고 하는 거 시간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번 내신 할 때도 제가 시험 대비하는 지문만 지금 거의 300개 가까이가 되는데 그 지문들 중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어휘들,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꼭 헷갈리는 어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뽑아서 저는 진짜 야무지게 이번에 어휘 수업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다뤄지는 표제어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확장되는 단어들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휘 수업을 좀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수업을 할 건데요. 문법 수업을 할 건데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고 나서 어법 모두고로 쉬운 문제가 제일 쉬웠어 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이번에 2학년도 기억나시겠지만 2학년도 어법 모두고로 쉬운 틀린 거 고르는 거 답 4개짜리 나왔죠. 1학년도 저는 올해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한대부고에서 어법 모두고로 쉬운 이거 답 4개짜리가 약간 시그니처가 돼버렸어요. 시그니처가. 그러면 결국은 도망갈 수 없는데 문법 공부를 방학 때 하잖아요. 문법 수업하고. 근데 왜 어려울까를 되게 고민해 본 건 약간 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애가 이거 배웠어요. 이거 그리는 거 배웠는데 시험에서 느껴지는 그림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여기까지 가는데. 근데 제가 요새 조금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좀 수업 때 준비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솔직히 계속 어렵죠. 근데 중간 과정이 있으면 저는 조금 더 대화가 되더라고요. 다시 중간 과정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에요. 도움이 되더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수업에서 혹시 공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MSG라는 걸 매 수업 앞에서 혹시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MSG가 제 교재 자체가 이렇게 영어 내시는 레시피니까 약간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MSG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 매우 쉬운 그래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애들은 계속 수업에서 맛소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맛소금을 부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문법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문법 공부를 하면 그래도 문제를 풀까 되게 고민을 해보니까 우선 쉬운 것들은 정리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중학교 때 문법 개념이 잘 안 잡힌 친구들이 깝깝한 게 대치동에서 이걸 커버해주는 고등학교 반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이미 너무나도 당연하고 얘기할 것도 없는 문법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 모두고르쇼 문제에서 한두 개 선지씩 끼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문법 문제들. 근데 이거를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 수업에 제가 아주 쉬운 MSG라는 거에서 되게 간단한 문법들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법 배운 거를 활용해서 문장 단위로 우선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쉽죠? 배운 거 바로 써먹어도 되니까. 그리고 심리적으로 한 글에서보다 문장에서 문법 오류 찾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그래서 문장별로 한 문장씩 연습시키고요. 그 문장들을 엮습니다. 그래서 문장 5개, 6개를 엮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문법 모두고르쇼를 내요. 그럼 진짜 신기한 게 애들이 그래도 손을 좀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어진 글로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쭉 읽어야 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한 문장씩 여러 개를 합쳐서 모두 고르세요 문제를 만들면 아이들이 그래도 손을 대고요. 정답률이 꽤 나와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결국 모두 고르시오 진짜 킬러 문제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마치 코스로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수업 때마다 첫 시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제가 할당을 하고 있고요. 뭐 제일 쉬웠던 거 어넘버러브, 더넘버러브 중학교 때 나오고 고등학교 때 이걸 개념 정리해주는 선생님 없을 거거든요. 자, 이런 거부터 대답 구분하는 것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감으로 찍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답은 맞는데 왜 이게 답인지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아주 쉬운 것부터 매 시간 앞 시간에 정리를 하고요. 시험 문장에 포함된 지문에 포함된 문장들을 가지고 몇 개를 솔팅을 해요. 거기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매주 풀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매 앞 시간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약간 제가 이 수업하면서 엄청 강조하는 문법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번에 고1, 고2 모의고사 봤잖아요. 29번 문법에서 그 포인트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보면서 내 생각났어 라고 하니까 인정하긴 싫으면서도 생각났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라고 하니까 이건 모두 고르시오잖아요. 보통 답이 적으면 3개 많으면 5개 이상이거든요. 이거 고르다가 모의고사 29번 답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그 부담이 되게 적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내신 한 해도 빠짐없이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걸 이 방학 동안에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 할 수업은 위에서 언급한 이런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 중학교 때 배우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들 빠르게 정리하는 워밍업 세션 가질 거고요. 그리고 2학기 때 나올 수 있는 지문들에서 제가 문장 단위로 공부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킬러 문법 제가 직접 제작한 걸로 문제까지 풀리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법 개념 정리 수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킬러 문제 이거 내신에서 풀게 하려고 단계별로 수업에서 다 진행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은 이렇게 짧게 사실 2회 수업이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어떤 특강 수업 같이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어휘 수업은 들으면서 당장 이게 약간 어휘 수업인지 교양 수업인지 라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제가 백그라운드 풍성하게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바로 2학기 내신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2회 수업 할 때 제가 이번에 맘먹은 건 진짜 공부 부담 많이 줄여줄 거예요. 사실 수학 해야 되죠. 수학을 해야 되는 친구가 많고 국어도 해야 되는 친구가 많은데 수업에서 어법 설명하고 문법 문제 풀 거 다 풀고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업에 와서 딱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1번 와서 3시간씩 단어 정리 선생님한테 쫙 받고 문법 실제로 2학기 때 써먹을 거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짧고 굵게 되게 아이들이 써먹을 수 있는 부분 준비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